오래전에 설교 부탁을 받고 지난 사이에 갑자기 사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좀 부주의해가지고 발목을 좀 심하게 상해서 만 5주가 되었습니다. 5주 전 안식일 오후에 다쳤는데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 개교 기념 월간이어서 오늘 이 순서를 안 하면 다음 주 또 우리 오충환 목사님의 기도주일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좀 힘차고 늠름한 모습으로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 먹어가는 판에 매우 연약하게 보여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아직도 튼튼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제 이 화면이 잘 나갑니까? 네, 감사합니다.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 오늘 날짜는 10월 16일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지난 115년 동안 이 진리의 횃불을 밝혀왔습니다. 횃불을 든 이 성화죠. 거룩한 불의 이 봉송자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릴레이 하면서 오늘 2021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교목실에서 저에게 주신 그 취지대로 하면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는 권오달 교수님과 하남주 교수님이 하정식 교수님에 대한 회고에 덕담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 예배 시간에는 장수돈 교수의 를 회고하는 말씀을 하기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쪽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을 또 1시간에 30분에 다 쓰는 것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1부, 2부 예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부에는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은 하정식 교수님에 대한 회고와 그가 얼마나 이 학교를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고생 얼마나 했는지를 그 일면을 좀 소개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가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진리의 횃불을 봉송하는 우리 후예들로서 이것을 선조들의 가까운 우리 지난 세대의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오만규 교수님의 시간을 통해서 김종화 박사님에 대한 회고를 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1906년에 열려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15주년이죠. 진리의 횃불을 봉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는 삼육대학교의 은인들 중에 하정식, 이도연 이 네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2부에는 하지 않고 장수동 교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오달 교수님의 시간을 통해서 참 귀중한 사료,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이 소장하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 헤일리 하정식 선생님이 보내주신 것만을 사용해서 책도 꾸미고 오늘 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34년생입니다. 금년에 87세죠. 참 연로하신데요. 87세. 이분이 한국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한 끝에 그의 봉사를 마칠 점에 그 당시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훈합니다. 그 훈장증에 끝에 박정희라는 이름이 보이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정말 이분이 어느 선교사 못지않는 귀중한 봉사를 이 대학, 이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분은 그의 이제 부인이 된 위생병원 간호사 이도연, 제인 리토는
리턴은 하니까 이도연으로 이름을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 비슷하게. 그 다음에 하정식도 조지 S. 헤일리에서 하를 따고, 그 다음에 조지에서 지었다고, S에서 씌었다 가지고 하정식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도나 교수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 네 자녀가 다 한국에서 났습니다.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들인데요. 그 자전거 타고 있는 앞에 있는 아이가 맏이고 딸인 린다고, 그 뒤에 있는 아이가 맏아들인 에릭,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아이가 크크, 그 다음에 마지막 꼬마가 애덤. 이 크크는 우리 양평에 있는 그 외국인 학교에 와서 한 5년 동안 교장으로 봉사하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그 2대에 걸친 선교사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장성한 다음에 맨 왼쪽이 맏아들 에릭, 그 다음에가 크크, 한국에 와서 봉사하고 간 크크이고, 아주 귀엽게 생긴 꼬맹이가 애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린다. 이렇게 린다가 맞습니다. 리토는 이도연 이 사모님은 간호사로서 또 간호학과 교수로서 봉사하면서 지금 핀 수여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미배 선생님이시죠. 지금 핀을 받는 학생은 정영진 학생입니다. 정영진 학생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느 해 아마 핀 수여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분이 이도연 사모님이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김미배 선생님이고, 거기서 하나 더 띄어가지고 최경옥 교수이고, 또 맨 끝에 왼쪽에는 이호삼, 기억하실 분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도연 사모님 우리가 보는 대로 오른쪽 가운데에는 최익원, 그 당시에 총무처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는 이근화 박사님, 그 당시 병원의 위성병원장이었죠. 그 다음에 고찬연, 이분이 그 당시에 36 간호학교 교장이었고, 그 다음에 김왕목 목사님, 정예순 교수님 등등 쭉 보입니다. 위에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권호달 교수님 좀 소개한 대로 젖소를 데리고 가지고 왔나 하여튼 가지고 우리 학교를 가져오는 모습인데, 이 모든 사연이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 교인들에게 한 것이 줍니까? 주십시오. 참 읽어볼 만합니다. 애타게 마음을 울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참 많아요. 이분이 1963년에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가면서 미국에 있는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 수십 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전화도 하고. 그 당시 전화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화하고 달라요. 가지고 다니는 전화 아닙니다. 일일이 전화통을 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맨 먼저 어떤 한 친구가 이름이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한 6마리, 7마리 주겠다고.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두 번째로 소식이 온 분이 있는데, 이분은 스틸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장수돈 목사님의 장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연 말고 장미도, 장 목사님 사모님은 장미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장미도 사모님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소를 몇 마리 살 돈과 함께 그 농기구까지 다 주겠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분이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격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20마리를 구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나?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 당시에 속값이 약 $250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가겠죠. 지금부터 6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걸 한 곳으로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모아가지고 끝까지 가져오는데도 다 돈 들어요. 한 마리에 그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운송비가 더 드는 것입니다. 그 20마리를 화물선에 태워서 일본을 거쳐 이제 인천까지 가져오는데 3주일 21일 걸렸습니다. 그 소들이요 생전 처음 배를 타가지고 배멀미 하느라고 저희 대소변을 막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신경질을 나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는 헬리스한테 막 받고 대들고 그랬어요. 그래 한 번은 뭐 위기에 몰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여러 시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소가 진정된 다음에 내려와서 잘 달려가지고 한국까지 올 때 이게 이제 인천에서 우리 대학으로 올 때 가운데 서 있는 분이 헨리 선생님입니다. 자 눈물겨워요. 그 21일 동안 그 망망대해를 건너가면서 그 소가 배설물 다 받아치우고 자기들끼리 막 신경질 부리면 달래고 또 무슨 먹이를 주려고 그러면 달래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달래고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우리 캠퍼스로 오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가운데 분이 그 당시에 우유 처리실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의 이제 수장인 헨리 선생님이고 그 왼쪽이 장일현 장로님 기억하시는 분 많죠? 그 다음에 오진규 왼쪽으로 얼마 전까지 360분 사장까지 했죠. 여기서 다 자란 인재들입니다. 맨 왼쪽이 몇 년 전까지도 이 교회에 나오셨던 장수현 장일현 장로님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헨리 선생님 오른쪽에 우리가 보는 쪽으로 오른쪽에 엄용호 그죠? 그 다음에 또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뒤에 여러 일꾼들이 같이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과 가정과 함께 무슨 음악회를 한 것 같습니다. 졸업 음악회인지 모르겠어요. 졸업 음악회. 자, 여러분이 아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기 김흥식 선생님입니다. 기억나신 분, 김흥식 교수 우유처리실 책임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상원 교수님, 농과 초기에 헌신을 많이 하신. 예, 하정식 선생님, 이 누굴까요? 임정희학 교수님. 이분도 우리의 참 선구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석 선생님, 임종서 선생님. 이거는 이제 정영옥 선생이요. 우리 조문양 선생님의 처남.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보기에 진영옥 씨 같고, 요거는 이영자 씨. 여기 있는 이영자 말고 다른 이영자입니다. 네, 요건 진영옥이고, 요게 한은희 교수. 한은희. 요거는 문규옥, 고영 목사 사모. 그 다음에 박정숙, 이상락 목사 사모고요. 허준희 선생이요. 이거 내가 보기에 김장숙 사모님 같습니다. 여기 오셨나? 김장숙 맞죠? 네, 김장숙. 이거는 김종숙, 이경로 사모요. 이경로 선생님 사모. 여기 황경숙, 하 교수님. 이거 본인 맞죠? 예, 요 예쁘장한 소녀가 한남주 교수입니다. 임창희. 이게 아마 이상업 교수 같습니다. 장현조, 우리 대장 조동헌 장로님, 조남아,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하정식 선생님의 휘하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자수하십시오. 우리 한남주 교수님. 왼쪽은 최희숙 씨입니다. 그 당시 졸업 같이 했어요. 이 한남주 교수님이 하정식 교수님하고 특별히 가까운 것은 두 분이 종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하신지 모르겠어요. 에덴 하신지. 배움의 그 깊이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 있잖아요. 한남주 교수 있고 최희숙 있고 뒤에 서경민, 엄영호 이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게 보면 참 감동적인 것이 한국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나? 내가 한국말 배워야겠다.
여기 보니까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 정말 피땀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시간을 엄청 많이 바쳤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막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걸 봤지만은 조지 헤일리 선생님만큼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사람이야 뭐 그러겠죠.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와서 배운 사람치고 이렇게 유능하게 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분이 쓴 겁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건 이제 나하고 나는 대화 가운데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교무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 선생님,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내가 잘하나? 그래. 너무너무 잘합니다.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비결을 좀 말해봐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렇게 잘합니다. 뒷머리 걱정 하시면서 그 비결을 말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매일 밤 10시가 되면 KBS 방송국에서 저녁 종합 뉴스를 방송했는데, 임태근 아나운서 시절이에요. 이광재 아나운서 시절 여러분 아시죠? 아나운서가 말하는 종합 뉴스의 처음 약 10분간을 녹음기에다 녹음했어요. KBS 아나운서의 말과 문장이 정확하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녹음한 것을 나는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듣고 낮에도 시간만 있으면 또 들었어요. 거의 다 외울 만큼 듣고 또 들었죠. 그렇게 하기를 10년 동안 했더니 한국말이 다 들리게 되었어요. 땀 많이 흘렸죠.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진 않아요. 남 목사님처럼 하려면 땀을 더 많이 흘려야 할까요? 그래요. 제가 보이는 그분의 발음이 저보다 더 정확합니다. 저는 뭐 제가 시골 사투리 영향이 있지만 이분은 서울말 KBS 아나운서 말을 배우기 때문에 더 표준말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교수님 그 비결을 뭐야 좀 더 말해보라 했더니 그게 파란 글자 글쎄 별 수 있나 뭐 땀 나야지 뭐 그래요. 이 그분이 한 말이에요. 별 수 있나 뭐 땀 나야지. 땀 흘린 거 설명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뭐 외국어를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 생각하면 참 그 노력이 숭고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헨리 선생님한테 뭘 이렇게 학교에서 전달 사항을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려서 시간과 날짜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지나가다가 내 사무실에 또 들렸어요. 헨리 교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어서 바르게 고쳐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셨군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틀린 것을 지적하고는 올바른 내용을 전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틀린 것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말 그분이 다 알아들어요. 본의 아니게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또다시 그의 특유의 미소로 온 얼굴을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필 꽁무니에 지우개 뭐 괜히 달렸나? 그분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내가 웃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꽁무니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쓸 수 있을 만큼 한국어에 능통했습니다. 연필 꽁무니에 달린 지우개,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고 틀리면 수정을 해야 하고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필 꽁무니에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헨리 교수는 한국말 한마디를 해도 전곡을 찌르고 해학이 풍기는 명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한 번에 또 와가지고 시내 갔다 온 이야기야. 남선생, 그때는 남선생 이렇게 부르고 하선생 우리 이렇게 불렀어요. 나 말이야 시내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막 놀려. 그래. 어떻게 놀려요?
내가 우리 아들 넷을 차에 태워가지고 저 시내 어디 갔는데, 잠깐 내가 볼일 보러 나오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차에 있는 걸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는 이렇게 보고 막 놀렸어요. 그 아이들이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살, 내 아이가 이렇게 오물락조물락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게 애도 많이 낳네. 그러니까 막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막 놀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를 말할 때, 무식하게 애를 많이 낳아서 미안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 뿔뿔이 도망가더라 그래요. 그만큼 해악이 있고 유머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시카고의 그 국제공항,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그의 부인입니다. 아이들은 또 다른 편으로 보내고. 이 정말 반듯한 생긴 여성이었어요. 이목구비가 반듯하시고 아주 활기차고, 그러면 그럴 때도 막 이렇게 막 걷잖아요. 이러던 분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30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여자분이 린다 딸이고요. 왼쪽에 있는 두 여자분은 그냥 손님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 헬리스님은 한국에 와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잘 사고 없이 지는 어려움은 무진장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거의 죽을 뻔한 질병에 걸린 이야기, 교통사고 난 이야기, 멀리 또 뭐 휴가 출장 가다가 펑크 나가지고 밤새 애들을 차에 떨게 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분에게 닥친 하나의 불행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선천성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유전성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고 지나갔어요. 뭐 점점 좁아지니까 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시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안 보이는데 아이가 오는 걸 모르고 연합해서 대학으로 오는 사이에 여기 뭐 묵동 어디에서 애를 치웠습니다. 6살 난 아이를. 그 잡혀가가지고 구류소에서 5, 6일 지났는데요. 얼마나 참 고생했는지 몰라요. 벌금도 내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핸들을 놓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22년 봉사하고 1959년부터 91년까지 22년 봉사하고 귀국하여 동네에 사는데, 제가 한 번은 미국 방문하는 길에 이분이 보고 싶었어요.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사시나? 왜? 이 시력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이제 시계 제로,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인데 눈 동자 초점을 보십시오. 조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모님은 치매가 왔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호수 옆에 있는 집인데, 갔더니 헬리 선생님이 나 보이진 않지만 내 음성 듣고 내가 남대욱이라고 했더니 이거 남선생 왔냐고, 내 친구 왔냐고, 얼마나 반겼는지,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자기가 청춘을 바친 한국 땅의 사업이 그립겠는데 한데 볼 수가 있어야지. 찾아오는 사람이 뭐 있어야 이야기를 듣지. 그래서 제가 갔더니 얼마나 반가운지 그의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반갑다고 손을 잡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사모님이 앉았길래, 이 무렵입니다. 이 장면은 아니지만, 사모님 남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표정 그대로 하고 한 번 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그랬더니 무반응이에요. 그 남편 헬리 선생님이, 여보 남 목사 왔잖아. 남 목사 몰라? 그래도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쓴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그가 살고 있는 미시간주의 한 마을을 찾아갔다. 그 마을의 이름은 리틀 크루킷 레이크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호수가 바라보이는 아담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 마을을 찾아간 것은 거기에 헤일리 교수 부부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호수와 아담한 환경이 그 부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남편 헤일리 교수는 완전한 실명 상태에 있었고 부인 제인, 이 노연 여사는 치매에 걸려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마디로 목불인견이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우리 한국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삼육대학교를 위하여 그야말로 분골쇄신한 태평양 바다를 그렇게 떼악 밑에 소와 함께 건너온 그분.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60마리를 또 가져왔습니다. 60마리. 그때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60마리 가지고 오는 것이 20마리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다 그래.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렇게 소 한 마리씩 모은데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실명이 되고 이 실명된 남편이 치매의 아내를 돌보는 이 광경이 도대체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장면인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울었습니다. 뭐 좀 아이들처럼 원망한데 하나님 참 이 딱한 거 너무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분입니다. 제인 여사는 의자에 앉아서 나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여러 번 물었으나 눈만 깜빡거리고 대답이 없었다. 남편이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실명한 남편이 치매 걸린 부인을 뒷바라지하는 그 광경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걸려 있었고 자주 나의 누선을 자극했다. 제가 후에 쓴 글, 여기도 그 글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었으면 여기 우리 백문수 장로님 함께 오래 일했습니다. 정말 이 백 장로님의 글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참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 후에 여기 한국에 뭐 기념 행사가 있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새로 맞이한 부인과 함께 왔어요. 비록 눈을 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그를 제 차에 태우고 이 캠퍼스를 구석구석으로 다녔습니다. 헤르스님, 여기는 당신이 처음 소 20마리 가져와서 키웠던 이곳입니다. 여기는 사일로 있는 자리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입니다? 당신 실업부장 할 때 사무실 여기 있었잖아. 그 앞에 폰 조그마한 연못 있었고 연못 있었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지금 엄청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옛날 지금 아트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다. 여기는 철공장입니다. 여기는 뭐 하면서 당신이 살던 곳 여기 사택 여기 있었고 여 옆에는 클라임스 여기 잔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다 영어로 막 통역해요. 나는 이제 한국말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캠퍼스 거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보고는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저기 묵동으로 저기까지 갔습니다. 저기 한동약품까지. 여기 요 옆에 여기 암흑에 살았잖아요. 여기 겨울물 있었잖아요. 여기 철도 건널목 지나갑니다. 아, 맞아 그래요.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눈물겨워요. 저는 이번 생각하면 자꾸 눈물겨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있는 동안에 대총회에서 이것을 정말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무슨 행사였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북미 지회장입니다. 댄 뭐인데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분이 대총회 부의장이에요. 이 두 분이 북미 지회장과 대총회 부의장이 하정식 교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장면인데 하정식 교수님 웃긴 하지만은 눈은 떴지만은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장성한 내 아들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맨 왼쪽이 애덤 막내 아들인데 가장 늙어 보여요. 둘째가 크크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린다 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맏아들 에릭입니다. 가운데 까만 안경 쓴 분이 양평학교 와서 봉사하고 간 그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우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맨 오른쪽이 맏아들 에릭 부부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린다 부부이고, 그 다음에 커크 부부이고, 맨 왼쪽이 애덤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헨리 선생님의 손자녀들, 참 아름다운 사진들이에요. 이게 다 근래 저희에게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예,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잔스턴 목사님의 사모님인데요. 이웃에 살았잖아요. 10년을. 미국 가서도 이웃에 살았어요. 베리언 스프링스에서 이웃에 살았습니다. 참 같이 한국에서 봉사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같이 왔던 때의 사진입니다. 마침내 재혼하는 장면이에요. 제인은 돌아가시고 지인이 나타났습니다. 글자도 J-A-N-E가 J-E-A-N으로 바뀌었어요. 이 지인 스크립너 자매는 헨리 선생 부부하고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 스크립너 여사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헨리 선생이 부인을 잃게 되자, 이제 부인을 잃기 전에도 치매에 걸려있고 이 사람을 못 보니까 자주 와서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제인 여사가 돌아갔기 때문에 주변에 근거를 입고 또 본인들이 이 지인 여사가 너무 착해서 이 안 못 보는 이제 호라비 어떻게 살까? 그를 위해서 말하자면 결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금년에 한번 오시는가 했더니 뭐 코로나 무슨 상황 때문에 못 왔는데요. 앞으로 오면 여러분 정말로 따뜻히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끝에 보면 이렇게 그 춥고 가난하던 시절에 헐벗은 땅에 와서 청춘을 바치고 일생을 바친 이분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과 고생이 없었다면 현재의 삼육대학교와 한국재림교회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딛고 있는 삼육동의 토양에는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이 배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삼육의 깃발 아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기억할 만한 권고를 남겼습니다. 그 권고가 바로 이게 노란색 글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그대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1950년대와 60년대 이 대학 삼육대학이 어떠했는지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 우리 보고 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우리 김일목 총장님의 특별한 이 비전 때문입니다. 맨 왼쪽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임정혁 교수님의 자서전을 개정판으로 낸 것이고 가운데 삼원당 김정화 학장 평전은 오만규 교수님이 그의 생애를 더듬어 문서 연구를 통해서 재편한 것입니다. 이 책의 한 절반은 오만규 교수님 썼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이 여기 쓰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종근 교수, 서광수 교수 많이 이분들 많이 쓴 것들 얼마나 그분이 정말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장수선 목사님 네 분과 하정식 교수님 네 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이거는 회고록으로 자서전보다는 회고록으로 낸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권을 딱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삼육동 선구자 3부작입니다. 3부작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네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맨 끝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 가정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삼육동 선구자 3부작으로 했더니 제가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더니 그분이 몇 시간 후에 이런 시를 써보냈어요. 선구자 3부작.
참 잘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삼육동 토양에 배어있는 피와 땀, 감격의 순간들 회고하고 추억하여 코로나 시대에 세운 에베네셀 기념비. 아름답죠? 아름답다. 네 분의 삼육동 개척자들. 네 분이 누굽니까? 임정혁, 김종화, 헤일리, 존스턴. 아름답다. 네 분의 삼육동 개척자들. 그대들 뿌린 씨앗 꽃 피고 열매 맺어 한반도 세계 곳곳에 주의 일꾼 심었네. 새 역사 열어가는 재림농은 일꾼들아, 선구자 삼부작 시시로 열어보아 과거를 축복해 주신 주의 은혜 기억하렴. 어때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워요.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권영순 작가입니다. 어떻게 금방, 저도 시조를 좋아하는데 저보다 더 빨리 더 잘 씁니다. 웬일인지. 그래서 삼육동 토양에 배어있는 피와 땀은 이 책의 머리말에 있는 제목이고, 코로나 시대에 세운 에베네셀 기념비는 이 책의 발간사, 총장이 쓴 발간사의 제목입니다. 두 제목을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잘 엮었는지 좀 감탄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115주년이라고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바톤 타치 해가지고 지금 횃불을 들고 있는 주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또 앞으로의 더 먼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진리의 횃불을 승계하는 위대한 주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경주의 끝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마다하지 않고 흘리시는 그분들과 그분을 앞세워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